주제를 현장까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또 가시는 길이 멀기 때문에 질문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질문 한 두 분만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소감 한마디만 우리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구실까요? 강수진 선생님 오늘 기획받은 한마디 해주십시오. 오늘 제가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거가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말씀했던 것처럼 저는 그게 나이가 많은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해서 그다지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을 계기로 해서 정말 이 원폭 피해자분들도 더 관심이 많아졌고 저는 TV로 관한 접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통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사실 통일에 대해서 관심은 그래도 갖고 있었는데 기회가 돼서 국민분들의 앞으로 이런 활동도 있어서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20년 전에 청소년 캠프를 갔는데 그때 당시 통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손들어봐 그랬더니 80% 정도 청소년, 중학교 2학년 남성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서 교육할 때 가서 보니까 통일에 대한 되게 부정적이에요. 90%가 넘는 아이들이 반대합니다. 근데 이것도 또 성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95%, 8%까지 남자아이들, 중학생들은 극렬하게 반대를 해요. 이게 이제 해서는 안 되는 일 중에 하나가 통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냥 있으면 우리 강사 선생님 설명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부정적 인식이 되게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평화통일 교육이라고 하니까 저희 세대들 특히 우리 목사님 세대도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이 학교에서 주입식으로 평화통일이 아니라 그냥 전쟁을 일으키든 뭐든 양쪽이 싸워서 이기는 쪽이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교육을 강제적으로 받았었어요. 저희가 민방위 교육을 했어도 통일 교육하면은 이상한 영상 틀어놓고 빨갱이 쳐부셔야 된다. 근데 어제 한란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평범한 마을 사람인데 그냥 너는 빨갱이야. 너는 그곳에 샀으니까. 그리고 너 때문에 우리나라가 유지할 수 없어. 이러면서 그 미군의 지시를 받으면서 거의 이 사육을 하는 그런 장면으로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영화 보는 내내 되게 무거웠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이 현실일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크게 두 전쟁이 있었어요. 두 역사적 게 고려 시대 때 몽골한테 침략당했을 때하고요. 그리고 임진왜란 때 7년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일제 치하가 있었는데 그 모든 전쟁의 배경 중에 하나는 장기적인 평화 시스템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한쪽에서는 무슨 얘기가 하냐면 평화통일이라는 부분이 평화라는 단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간과했을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그래서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현재도 결코 우리나라가 평화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고 있는데 평화지만 환경적으로 평화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특히 부정적 이런 인식적 과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것이 우리가 큰 화두가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2시간 동안 우리 열강을 해주신 우리 국장님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도 한마디 더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감 이야기를 해주시고. 저희 군산이 지금 최악의 땅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평화통일부에서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일을 해왔는데요. 제발 부탁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창구가 없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면 꼭 부탁드리는 것은
평화 통일을 여는 사람들 군산 지부가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 이 땅이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 북한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서는 제일 먼저 여기부터 폭격이 된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꼭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한테 설파해 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군산 토백입니다. 저 여기 바로 이 동네에서 컸었거든요. 저 후배더라고요, 군산이. 그래서 그렇게 좀 꼭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려고 이 자리에 마지막 발언합니다. 식사하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장에 계신 분은 정말 절박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떨어지면 이게 전쟁인지 평화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강원도 천안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림자 타고 습지를 하는 동네였어요. 근데 되게 무서워요. 근데 바로 앞에 밤마다 북한에서 방송이 들리고 북한 텔레비가 나와요. 그 동네가 가까워가지고. 근데 전쟁이 일어날까고 생각을 않고 그냥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인식하고 지키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는 것이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기억해 주시고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점심을 드시고 점심 이후에 이어지는 순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편에 김밥하고 그 식사할 걸 좀 준비해놨거든요. 같이 식사하셔도 좋습니다. 나가서 드셔도 문제 없습니다. 가능하면 뒤에 있는 거 드시면 더 좋습니다. 2개 드시라고. 하나만 먹었어요? 라면은. 하여튼 크리스마스 이브날 이렇게 불가능한 게 쉽지 않은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좀 짧게 끝나고 1시 반에 우리 그 배영원 이사님 오셔가지고 짧게 한 40분 정도 할 거예요. 그리고 끝날 거예요. 괜찮죠? 네. 빨리빨리 끝나고 빨리빨리 집에 가게요. 저도 집에 가고 싶어요. 여하튼 자, 아까 그 앞부분에 교육받을 때 조금 약간 어떠셨어요? 교육 그 내용에 대해서 정민 선생님. 생각지도 않았던 평화 통일에 대해서 잊고 살았던 평화 통일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이 들었고, 저도 솔직히 말하면 이제 와서 통일을 뭐하러 왔습니까? 그런 주제였는데,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고, 필요한 교육이 다 돌아가요. 학생이 도는데 얼굴이 짧게 하셔도 됩니다. 아니 막 전체적인 막 세계사를 배우고 해가지고 내가 살아나는 느낌을 받았어요. 만약에 이걸 애들하고 교육을 하면 이대남이라고 해가지고 이대남 친구들이 거의 극우적인 표현을 그런 것도 볼 수 있는 교육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그거. 제가 그 이대남 얘기를 듣다가 제 아들이 이제 제 인천에 살고 있거든요. 20살 초반 중반 좀 들어가는 친구인데 대화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제가 보는 유튜브 방송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네, 아침에 김호주 보고 오후에 매불쇼 보고 저녁에 뉴스 앞차기 보고 저희가 비슷하죠? 그랬더니 다르더라고요 생각이. 그래서 다른 사이트를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끝냈는데 쉽지 않아요. 저도 평화 통일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거리 가버리고 나하고 되게 멀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피해자들의 그런 사례를 보고 하니까 좀 마음 아픈 것도 있고 다시 생각해보면 아이들 키우면서 통일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본다고는 가끔 가볍게로만 생각했었는데 이제 비디오 보고 느껴보는 게 좋아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다시 아이들과도 활동하다가도 다시 해볼 주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세요. 요즘에 홍장원 차장 핫하잖아요. 홍장원 차장이 국정원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할아버지가
마찬가지로 저희도 또 저희 가정도 이제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끼리고 전쟁통에 관계도에 들어오셨고 그래서 이그 남북 문제, 통일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항상 관심의 그 주제였고 지금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왜 지금 젊은 세대들이 관심에 벗어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아마 저의 입장에서는 저와 같은 가정의 입장에서는 세대 간의 차이가 느낄 수 있겠네요. 아니요 그래서 가정의 환경에 대한 차이 가정 환경에 그런 관계자가 있는 집과 없는 집의 차이. 네. 그럴 수 있어요. 세계에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것은 군산에 제일 위험하다는 수단은 도시라고 하니까 군산에서 계속 살아야 어디 가서 살아야지라는 현실적인 이야기네. 네네 그런 생각. 그렇구나. 어디가 살아야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한국 잘 몰랐던 숫자들에 대한 소음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알게 됐고 통일을 이제 통일된 양성이 좀 관심이 줄어들기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시간이 없었어서 잘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통해서 네, 저도 통일의 교육을 처음 받아보는데 되게 의미 있었고 새로운 사실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학교 다닐 때 이런 교육 없었어요? 네, 제 기억에도 그렇죠. 아니요, 이거 갑자기 궁금해진다. 혹시 평화통일 관련된 교육 혹시나 받아본 적 있으시면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학교 다닐 때, 뭐 도덕 시간이든 역사 시간이든 별로 없었어요? 통일 관련된 교육이나 북한 관련 교육, 포스터, 때려잡자 공산당 뭐 이런 거. 저희 혹시 세대 죄송합니다. 공산당이 싫어 이승만, 이승복 어린이 영화. 그거 정말 듣다고 살았는데 그래서 그때 이야기. 맞아요. 김신조 사건. 네, 지난달에 혹시 좀 있으면 삐라 이게 삐라 혹시 본 적 있어요? 네, 잘못 내려가요. 어디서 보셨어요? 경기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네, 날라왔어요 방금. 거기 사내들을 막 주웠어요. 초등학교 경기도 어디요? 경기도에서는 아버님이 저 미군 부대 사셔가지고 광탄, 인천, 송탄 막 돌아다녔어요. 거기 엄청 심했어요. 절에서. 삐라가. 학교에서 삐라 주워 갖고 신고해야 돼. 이런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주워 삐라라는 단어를 익숙한 분들은 세대가 조금 있습니다. 평화통일 하면은 남북에도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다른 시각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과거에 이런 피해자들이 이제 미래에는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또한 갖게 되었습니다. 방송국 평화통일 교육을 받으신? 나는 이제 뭐 교육 받으면서 되게 이제 좋은 이야기와 내용들을 들었는데 사실 이제 여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통사도 이제 2015년부터 그런 걸 찾아갔다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이게 평화나 아니면 이제 통일과 관련 내용들이 정치적으로 조직적으로 이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좀 큰 부분이고 사실 20대 그 남자 청년들이나 이런 세대들이 사실 이제 거기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사실에 대한 집중보다는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또는 어떤 조직을 키우는데 키워드로 계속 써왔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전 반발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간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거는 사실 뭐 저희가 평화 통일을 이루는 거와 별개로 평화를 지키는 거가 우리나라의 상황이나 군산에 여기에 좀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 그럼 군산에서는 전쟁이 안 나도 되고 옆에 있는 뭐 일본이나 대만이나 이 나라는 전쟁이 나도 되냐 이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틀에 좀 갇히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논점을 주신 것 같아요. 자꾸 시켜봐야 돼요. 그렇죠?
강수님. 아까 얘기했는데 저는요 생뚱맞겠지만 윤석열이가 이런 교육을 한번 받아봤어요. 경험이라는 거 일으키지 않고 북한에다가 오물풍선 날리지 않았고 네 얼마나 우리가 무서운 세대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좀 갑자기 말씀하시기를 윤석열이 생각났습니다. 맞습니다. 그 아까 우리 정관장님도 얘기했던 그 지점이 맞는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체험하지 못해요. 느낌이 없어요. 해병대 출신들이 저쪽 꼭대기 올라가잖아요. 그 부대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게 폭격 사건도 있었고 몇 년 전에 거기 가서 보면은 진짜 이렇게 보여요. 앞에가 보구가 대포가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이 대포 분명히 딱 보이는데 전쟁이 딱 터지면 거기 있는 친구들은 살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북단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만 가면 평양이에요. 황해도고 되게 가까워요. 그러니까 익숙한데 그 친구들 역시 저들이 폭탄을 쏠 수 있을까? 폭격을 할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가끔 가다가 배에 납포하기도 하고 배에 공격하기도 하고 뭐 대포를 쏘기도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세대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있는 세대지만 우리 세대 밑으로 내려가서 뭐 30대든 20대든 10대든 가면 갈수록 여기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일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좀 사라질 거예요. 이게. 아까 이제 점심 제가 아까 그 강사님하고 식사를 하시면서도 평통사가 많이 힘들대요. 그래서 왜 힘드세요? 그랬더니 회원들이 다 고령화됐어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없어서 지금 오늘 이제 왜 여기까지 오셨냐면 서울에 계신 분인데 청소년 교육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할게요 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학교 현장에 가서 청소년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것도 알겠고 아이들이 변하는 것도 알겠는데 너무 힘이 미비한 거야. 왜 그러냐면 옛날에 교육청 같으면 뭐 정부가 뭘 해 하면 이렇게 쫙 내려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제안하면 그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담임 선생님한테 있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신청하는데 필요 없다고 하면 아무리 교장이 뭐라고 해도 안 한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역사교육뿐만 아니라 철학교육, 역사교육 뭐 이런 그 인문학적 교육이 거의 소멸 상태로 가요. 그래서 학교 제가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교대를 가잖아요. 그럼 교대를 가서 저희 유튜브에도 되게 유명한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분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학교는 뭐 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하는 곳이에요, 학교가? 그렇죠. 뭐요? 당황하지 마시고 등교하는 거. 네. 그랬더니 그 교육청 그 선생님이 교대 다니면서 첫 번째 배운 내용이 그거였어요.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 아니야. 공부 어디 갔어요? 그렇죠. 학원을 소개해 주세요. 학원을 진짜로. 그러면 학교는 뭐 하는 곳이에요? 인격을 수양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그럼 인격 수양은 어떻게 해요?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럼 인간관계가 어때요? 잘 놀아야 돼요. 결국은 기승전 끝에 가서 잘 놀자. 이걸로 끝나더라고요. 학교 선생님 뭐들이 있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런 교육 자체가 그 선생님들도 역시 의미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자기들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이런 평화통일 교육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그 제목 자체가 되게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우리 선생님들만이라도 주변에서 그런 거 관심 갖고 봐주시고 또 어떻게 하면 아이들하고 이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기겠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교육이 좀 진행이 되고요. 교회관을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면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교회관들 이렇게 잡아서 하는데 회기별로 한반도는 왜 분단되었을까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단어가 두 가지겠죠? 한반도 분단. 그렇죠. 근데 이 단어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저희가 배웠을 때 이렇게 배워요. 6.25가 벌어졌는데 6.25는 북침하는 게 남침을 해가지고 탱크를 몰고 와가지고 한반도를 점령했던 그 과정을 통해서 분단이 된 거야.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과연 그럴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하나를 찍어서 보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그 박수주 부장님 그 얘기 해줬죠. 이게 한 지역에 매몰된 이야기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 대만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평화에 대한 얘기가 돼야 된다. 전 100% 그거 동의합니다. 그래서 단어에 분단의 원인이 누구냐 이게 아니라 분단은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그 8월 15일 날 일본이 패망했을 때 38선 여기가 아니었어요. 어디였냐면 일본이었어요. 일본을 쫙 그으려고 했는데 일본 쪽 그으려고 했던 선을 한반도로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대한민국은 나라가 아니에요. 네.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지만 나라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중립지역이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 38선 선을 그대로 옮겨다가 남북으로 잘라놓은 거예요. 그리고 합의를 본 게 뭐냐면 소련하고 미국이 그럼 위 아래 나누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위아래 나누자 했는데 문제가 또 거기서 뭐가 발생이 되냐면 아래쪽에서 이승만 정권이 들어가면서 독립 정권을 요구를 했어요. 미국과 함께. 왜? 그 미국이 베이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 먼저 독립할 테니까 그럼 북한도 알아서 해 이렇게 됐는데 그걸 반대했던 그 주민들이 제주도 사람들이었어요. 여수 순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빨갱이로 몰면서 다 삭제를 시킨 거예요. 죽인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한 번에 이루어졌던 상황이 아니라 연속 있었던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거. 그리고 분단이 되었다는 의미는 결국은 이 단어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두 가지가 들어가요. 하나는 분단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하나야. 민족이 하나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돼야 돼. 이런 걸 바탕에 깔고 있고요. 두 번째는 분단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통일이라는 단어로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내포된 뜻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설명할 때 저희 만화 같은 거 보면 허리 잘린 그 한반도 그림 이렇게 놓고 우리 이렇게 잘리면 안 되지 않아?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애들 이 얘기는 거기 북한은 북한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인데 이게 될까? 의구심이 생기죠. 왜 나는 지금 사는 거 불편함이 없는데 왜 나한테 자꾸 왜 힘들다고 얘기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대가 바뀐 상황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남북한의 현재 모습을 비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솔직히 남북한 현대를 비교할 수가 없겠죠. 지금 과정이 엄격한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뭘 이야기를 해야되냐면 다르다는 걸 얘기해야 돼요. 다르다. 저기가 못 살고 우리가 잘 살아 이 얘기 아니라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살고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고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 얘기해요. 북한에 가면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거 사용해요? 사용해요. 네. 다만 우리가 호환이 안 되죠. 그들의 체계를 만들어놨고 우리는 우리 체계를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최근 뉴스 중에 뭐가 있냐면 국가에서 정부가 노동신문 있잖아요. 우리 가끔 뉴스 나오잖아요. 그거 오픈한다고. 네. 그랬더니 오픈한다고 하니까 야당이고 여당이고 뭐라고 했냐면 옛날에는 그거 빨갱이들이 보면 신문이 하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올해는 그 양쪽 다 찬성했어요. 왜 그냥 봐도 상관없다. 왜? 사람들이 이 시기에 거기 봐도 우리가 변하지 않을 텐데 그리고 비교 자체가 안 되는데 상관이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분단의 배경 과정 이해를 하고 뭐 분단 관련 퀴즈 뭐 이런 얘기인데 아이스 브레이킹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넘어가시면 끊어졌어요? 아니요. 잘 확인하세요? 네. 넘어가면 이제 평화란 뭐인가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될 거예요. 아까도 강사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통일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이들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평화해야 돼. 왜 평화해야 돼요? 내가 지금 현상 유지하려면 평화가 필요하잖아요. 먹고 사는 거 필요하고 내가 살고 있는데 행복 이게 기본 베이스는 평화잖아요. 그래서 평화의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다. 갈등 상황 역할이다. 근데 이 평화라는 것이 우리 집에서 어떤 평화가 있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애들이 더 가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학교 교육할 때 보니까
그 유엔에 대한 정책 이야기 하다가 평등에 대한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학교 얘기하고 연결하니까 애들이 막 정신없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학교는 문제가 많아요. 네. 근데 이제 평화가 가정과 무슨 상관이 있지 이야기 하다 보면 많은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통일이 왜 필요한가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경제적 문제에 대한 얘기.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만든 평화로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는데 뒤편에 보시면 이제 뭐 각 회기마다 이렇게 교육안을 만드는 거 이제 가안을 이렇게 만든 거고요. 나중에 이제 내년도에 이 교육이 만약에 저희가 법인 차원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더 구체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영화나 책이나 이런 것도 선정이 들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평화에 관련된 주제로 우선 책을 본다든지 독후감 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영화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기획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나 기관들이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배원 이사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어서 바로 교육하겠습니다. 뜨겁게 환영의 박수 한번 주세요.